관객 여러분, 공포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전의 어느 한 시골 마을에서 망나니로 소문이 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오성호였습니다. 성호에게는 마을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안 좋은 술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술만 마시면 무덤 앞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성호는 술에 취한 채 어느 무덤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미 해가 져서 어두운 시골 마을은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무덤 근처를 바삐 지나가던 마을 어르신이 어둠 속에서 성호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은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성호에게 한마디 꾸짖으시고는 다시 제갈 길을 갔습니다. 한마디 들은 성호는 정신을 차려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성호의 손에서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듯한 물건이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마음에 물건을 들고 만져보는데 그 물건은 금반지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반지를 입에 깨물어 진짜 금인지 확인해 본 성호. 금반지에 선명하게 찍힌 이빨 자국을 확인한 성호는 이게 웬 횡재냐 하며 반지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성호는 금반지를 행여 누가 가져가기라도 할까봐 장롱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부모님이 들어와 잔소리를 해도 장롱에 잘 숨겨둔 금반지를 떠올리며 성호는 그저 들떠 있었습니다. 백수인 성호에게 우연히 줍게 된 금반지는 큰 횡재와도 같았고 금반지가 잘 있는지 수십 번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잠에 든 그날 밤, 무언가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성호는 미처 다 뜨지 못한 눈으로 방 안을 살펴봤습니다. 소리는 장롱에서 들려왔고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장롱문을 열어봤습니다. 열린 장롱 안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앉아 성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성호는 그대로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반지를 숨긴 장롱 속에 낯선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이상한 꿈을 꾼 성호는 헐레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문을 열어 반지가 잘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반지는 장롱 안에 그대로 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든 성호는 자신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나서야 다시 잠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성호는 조심스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옆을 돌아봤는데 아까 장롱 안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성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성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나타난 낯선 할아버지의 꿈에 성호는 얼른 손에서 금반지를 빼냈습니다. 금반지를 가져온 날 반복되는 이상한 꿈에 잠을 잘 수가 없던 성호는 뜬 눈으로 밤을 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결국 성호는 반지를 이웃 주민에게 팔아 송아지로 바꾸었고 더 이상 반지에 대한 불길한 꿈을 꾸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송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송아지를 데리고 온 성호를 본 아버지는 백수 아들이 웬일이냐며 아주 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작스레 송아지가 뒷발로 아버지를 차버렸고 송아지의 뒷발에 맞은 아버지는 뒤로 크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크게 다친 아버지는 그러면 그렇지 네가 제대로 하는 일이 있겠냐며 성호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성호는 반지 대신 바꿔온 송아지가 아버지를 다치게 하니 불길한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에 든 성호는 송아지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송아지는 오밤중에 아주 큰 소리로 울었고 무슨 일이 있나 싶었던 성호는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었고 송아지의 울음소리는 집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송아지는 성호가 처음 금반지를 주었던 그 무덤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송아지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건가 의아해하며 송아지를 끌고 가려는데 격렬한 저항을 하던 송아지에게 밀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호의 손에 잡히는 또 다른 금반지. 아니 이게 웬 또 행제냐 하며 기뻐하려는데 누군가 반지를 든 성호의 손을 덥석하고 잡았습니다. 깜짝 놀란 성호는 뒤를 돌아보았고 웬 할머니가 반지를 든 성호의 손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주춤주춤 뒷걸음치는 성호의 뒤로 꿈에 자꾸 나타나던 할아버지가 성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꿈에서 깨어난 성호. 금반지를 주운 후부터 현실처럼 생생한 악몽을 계속 꾸자 성호는 무덤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주웠던 또 다른 반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처음에 자신이 주운 반지와 똑같은 금반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호는 반지를 들고 아버지에게 찾아가 악몽에 대해서 얘기하며 금반지를 송아지와 바꿨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호의 아버지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 금반지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3년 전 이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금슬이 좋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아주 부자인 노부부였죠. 할아버지는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결혼한 할머니에게 아무것도 못해준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조금씩 모아온 돈으로 금반지 한 쌍을 샀습니다. 할머니가 반지를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며 소중하게 반지를 품에 안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할아버지는 그만 달려오는 트럭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에 할머니 또한 할아버지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저승에서라도 반지를 나눠 끼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며 노부부의 묘에 2개의 금반지를 묻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큰 비가 내렸고 홍수에 휩싸이면서 반지가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소중한 반지를 내다 팔았으니 악몽을 꾼 것이라며 성호를 데리고 노부부의 무덤으로 찾아가 반지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부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호의 꿈에는 더 이상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편안한 밤을 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